이번 주는 잘 읽어본 한국사 5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분의 정의 닦음을 권하며 결사하는 글, 이걸 대상으로 할 텐데요. 이번 주차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사가의 글, 전문 해설자의 해설, 이제 해당 학자들의 논문을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그 역사 현장 재현 능력 및 그 미래 역사 재구성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요. 부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역사 논문 작성의 능력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커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역사 논문 작성의 능력이 키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을 보고 이제 그 좋은 논문을 얼마만큼 이제 심도 깊게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 또 읽고 생각하는 과정들이 쭉 반복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조국사 진울, 여러분들 송광사라고 하는 절 알죠? 예전에 수선사라고 하는 절인데, 이 절의 그를 만들게 되면서, 수선사라고 하는 그 절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보조국사 진울이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정의 닦음을 권하며 그 결사하는 글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나 이때나 이제 그 이렇게 선각자들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이 당시는 이제 불교 사찰들이 너무 이게 대형 사찰들이 많아지고, 이제 대형 사찰들은 아무래도 사찰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스님들의 이제 그 종교에 대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역시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질적인 부분들도 이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사찰들이 계속 커지게 되면 이제 거기에 그 맞게 이제 그 물질적으로 부패하거나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종교심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이 진울 큰 스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작은 사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작은 사찰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면, 이제 그 진울, 자묘년, 투신조역, 편참선사, 상기불조 수자 위물지문, 요령아배, 휴식재연, 허신명계, 불회치구, 여경소위, 약인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등지위야. 제가 이렇게 원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뭐 조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사들의 영역이고, 곧 선의 세계라든가 이제 불조, 명계, 치구에 대한 그 한자를 찾은 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있겠죠. 이거 같이 읽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쓰게 된 게 이제 권수정의 결사문에서 정의 닦음을 권하며 결사하는 글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어떤 소모임을 만든 거죠. 소모임. 결사라고 하는 말은 소모임 만들기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모임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정의 닦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의 닦음을 권한다라고 얘기하게 되게 되면, 이제 이 글만 봤을 때 그 이전 상황이 어떤 거냐를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선정, 정만 닦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지혜만 닦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정과 해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과 해는 같이 해야 된다, 융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쓴 글이 아닌가, 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유추할 수 있겠죠. 요 글을 보면서 이제 정의 닦음을 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람들한테 그걸 권했느냐.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은 정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해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선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지혜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젊은 시절에 이제 진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그 당시 불교계 고려 사회에 제안을 한 거죠. 그렇죠?
이 경위를 이제 설명한 건데, 진울 스님은 젊어서부터 조사의 경역에 투신하여 선문을 두루 참관하면서 불조께서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신 법문을 상세히 살폈답니다. 그리고 그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신 법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연을 멈추고 마음을 비워서 가만히 합하여 이제 마음을 비워서 이걸 밖에서 찾지 않고 이제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불조께서 중생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신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인연을 멈추고 이제 마음을 비워서 가만히 합하여서 이제 안에서 찾으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는 경전에 이제 불자가 부처의 경지를 알고 싶으면 마땅히 그 뜻을 허공처럼 맑게 해라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범견문 송숙자 단기 나누지심 자용지해관조 여소설의수 즉 가위 자수불심 사성불도 이침보불은희.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제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서, 이제 무릇 부처의 말씀을 이제 보고 듣고 외고 익히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불법을 만나기가 어려울 거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지혜로서 관조하면서 설법한 대로 수행하게 되면 가히 스스로 불심을 닦고, 그러니까 자수불심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불심을 닦고 이제 불도를 이루어 자성불도를 한다는 거죠. 친히 이제 부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연반 관합의 조모소 소행지적 즉 빙의불법 장시가인 구구 어이양지도 골모로 풍진지제 도덕미수 의식사제 수복출가 하덕지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행한 행적을 우리들의 행동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불법을 핑계로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여서 이익을 쫓는데 급급하고요. 또 이제 세상일 풍진세속의 이대 골몰아 해서 이제 도덕은 닦지 않고 의식만 허비하였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득이 있겠는가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희 부욕 출리 삼계 이미 유절진지행 도희 남자지신 이 무장부지지 상괴홍도 하골이생 중부사은 성이 위치 진울 이시장탄 기래구이 세제 이민정월 부상도보제사 담선법회 일일 여동학 10여인 야괄.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항상 스스로를 이제 성찰했겠죠. 이게 젊었을 때 26세, 그러니까 20대 중반 전후해서 이러는 건데, 무릇 3계를 떠나고자 하여도 이제 속세를 끊고 수행하지 못하면 한간 남자의 몸일 뿐이고 장부의 뜻은 세울 수 없다. 위로는 도를 넓히는 데 어긋나고 이제 아래는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이제 중간으로는 네 가지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진실로 부끄럽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으로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오랫동안 이제 크게 안타까워해 왔죠. 무엇을 할 것인가? 한 것을 갖고 이제 고민을 해왔습니다. 청년 진울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한 건데, 이제 마침 이민전에, 그러니까 1182년에 그 정월 개경 보제사의 담선법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법회에 참석한 이제 동학 10여 명, 이제 20대 분들이 이제 힘을 합친 거죠. 근데 그렇게 무슨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파회후 당사명림, 은둔산림, 결의동사, 상이 습정균회 위모,
예불정경, 이지어 짐노울력, 각수 소임이 경영지, 수연 양성, 방광평생, 원초 달사진인지 고행, 즉계 불쾌제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습정균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선정을 닦으면서 아울러 이제 지혜도 균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의 기본 사상인데요. 이렇게 진울 스님은 선종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화엄종 승려들의 저서들도 이제 열심히 책을 읽어서 했는데, 이런 생각은 당나라의 이제 종밀 스님이라고 하는 화엄종 제5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이제 대중에게 집착되는 것을 염려해서 이제 대중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습중균회하기 하여 생각을 쉬기를 이제 10여 년 동안 계속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했죠. 그러니까 종밀 스님이 이제 그 공부를 했을 때 이제 공부의 목표가 뭐였느냐? 그거는 이제 습정균회였다라고 하는 거. 선정도 닦고 지혜도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했는데, 이제 이러한 생각, 중국의 당나라에서 그 종밀 스님이 했던 이런 생각들을 이제 그 진울 스님이 이제 독서를 통해 가지고 쭉 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봐서 이제 이에 크게 공감해서 이제 선과 교가 별개고 정과 해가 별개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깨트리기 위해서 그 습정도 하고 균회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정해쌍수라고 하는 이념에서 이제 정해결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의 이제 전체적인 얘기가 이제 이게 이제 그 균여 스님이 젊을 때, 제가 청년 균여가 그 26세, 5세, 6세 때 전후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담선법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들은 반드시 그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의 운동에서 함께 수행하는 모임을 결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모임에서 뭘 하느냐, 항상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게 하기에 힘쓰자. 그리고 이제 예불 하고 이제 경전을 익히면서 또 이렇게 공부하고 그 예배만 하지 말고 나아가서 이제 그 일도 같이 하자, 노동도 같이 하자. 이제 울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울력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 공부도 하고 또 공부에 필요한 그런 그 비용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 제안을 하고 이제 같이 동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기 맡은 일을 경영하고 이제 인연에 따라서 심성을 수양을 하고 이제 그 한평생을 자유롭게 호쾌하게 지낸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래 달통한 그 선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달사들이나 진인들의 높은 수행을 따르면 이제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청년 그 진으로하고 그 동료들, 그러니까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상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제공문어, 함이위연활, 타일능성차약, 응거이마, 결의동사, 즉 이의 정해명지, 인성맹문, 이결의연, 기후, 우인선불, 선불장, 득실지사, 유리사방, 미수각이자, 지금기, 영십제의.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진울의 말을 듣고 모두 그렇다, 그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훗날 이 언약을 이루어서 습속에 응거하면서 같은 모임을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동사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임 이름을 우리는 정해라고 하자라고 하고, 이제 그 동학들끼리 진울과 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맹세하는 글을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우연히 이제 그 선불장, 그러니까 그 스님끼리 하는 일종의 과거 시험 같은 경우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서로 이익되는 바하고 손해되는 바가 이제 멤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동학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 생기게 되니까 이제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기약을 이루지 못한 지 이제 거의 10년을 지났습니다. 20대 중반이었다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는 거죠.
시 그 명창원전 경술 개춘 공산 은거 모구자 진울 근지 지 승한 5년 경신 자 공산 사호 강남 조계산 1인 유정회사 명칭혼동 고수조지 개정회사 위수선사 영거 수문기류 포고 인기구명 조판 인시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1190년 늦은 봄에 공산에서 응거하고 있던 대구 8공산에 응거하고 있었던 이제 그 진울 스님이 상가 쓴다. 이때가 이제 서너 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승한 5년에 들어와서 이제 결사를 해서 그 공산에서 이제 강남의 조계산, 지금의 이제 순천 송강사로 이제 옮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인근에 정회사라고 하는 그런 그 모임, 작은 모임이 있어서, 그 사찰이 있어서, 사찰 이름이 혼동되니까 조지를 받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때 조지는 이제 그 조정의 뜻이니까 임금의 뜻을 받아서 이제 정회사를 수선사라고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수련하는 방법을 권한다라고 하는 권수문은 이미 반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회라고 하는 말을 그냥 써서 조판에서 인쇄해서 널리 반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진울 스님이 어떻게 되어서 이제 정의결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봤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진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 불제자로서 이제 뭔가 이제 불제자다운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행적을 돌이켜 보면 이제 불법을 핑계로 해서 이제 나와 남을 구분해서 이제 이익을 쫓는데 급급하다. 그리고 이제 풍진세속의 일에 모여서 도덕을 닦지 않는다. 의식만 허비하고 있다. 이게 정말 반성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 그 담선 법회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모임 후에 마땅히 이제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삶의 은거에서 우리 이제 수행하는 모임을 하자. 그게 뭐냐? 이제 그 습정균회라고 해서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게 하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진울이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체적인 내용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선정을 익힌다, 지혜를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설학자, 전문학자들의 이제 해설을 보게 되면서 왜 진울은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자, 동시에 닦자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의 내용은 뭘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서 이제 전문학자의 글을 보니까 해설을 보게 되면 이 사료는 이제 그 진울 스님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견면하는 글세문의 일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은 그 1권 1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최초의 그 간행된 그 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이 쭉 전해져 오고 나서 이제 전해오는 내력이 나오고, 이게 이제 동국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제 진울의 그 결사문이 지금 그 보관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력을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지혜와 선정의 그 수행을 해서 온갖 망상을 제거하면 이제 신통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절로 생겨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밖으로는 계율을 지니면서 구석이나 집착을 잊고 안으로는 이제 선정을 닦아서 애써 누르지 않게 될 수만 있다면 이제 마음에 맡겨서 심성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는 중생이 제 마음의 신령함과 자제함을 깨달아서 스스로 불법을 닦도록 하고 있었고,
또 교종의 온갖 행은 결국 무념을 종으로 무작을 근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무념은 많이 아시죠. 근데 무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생멸 변화를 이제 초월한 것이 이제 무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 선정에서는 적적과 성성, 그러니까 적적과 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은 이제 뚜렷한 지혜를 말하고 적은 이제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은 선정이라고 얘기해서 도너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정과 지혜를 닦는 그 수행법이 이제 그 적적성성, 그 성적 등지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교종의 이제 그 그러니까 무념을 종으로 하고 무작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나 이제 선종에서 얘기하는 성적 등재문이나 서로 다른 게 아니다, 같다. 그래서 교종과 선장이 다른 게 아니고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토 왕생을 위한 수행과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의 차이점을 서로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그 지혜와 선정, 그러니까 습정 균회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정토 왕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전문학자께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울이 쓴 글하고 이제 그 전문학자 해설을 보게 되면서 좀 더 이해의 폭이 깊어졌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학자의 해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전문학자의 해설은 이제 지금 읽었던 6가지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전문학자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 겁니다. 이렇게 정보하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다. 지혜와 선정의 수행하에서 옹상망상을 제거하다 보면 신통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계율을 지니면서 구속이나 집착을 잊고 또 안으로는 선정을 닦으면서 애써 누르지 않게 될 수만 있다면 이제 마음에 맡겨서 심성이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거. 그 부처께서는 이제 중생이 제 마음의 신령함과 자제함을 깨달아서 이제 스스로 불법을 닦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 교종의 온갖 행과 선종의 적적 생성들은 이제 서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토왕생을 위한 수행이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습정균회라고 하는 것과 그 수행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서 습정균회를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정토망생하게 된다. 그래서 정토망생이라고 하는 것과 그 습정균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진울의 정해쌍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울 본인의 발언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았고 전문학자 해설을 이제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제 이것이 잘 이제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이제 좋은 논문을 봐서 이제 그걸 한번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나름대로 이제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학자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업계의 어떤 리더로서 활동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발언이라든가 여러분이 제시하는 글은 굉장히 이제 무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무게가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은 이제 전문학자들의 글들을 잘 읽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논문들을 읽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만 주목을 해서 딱딱 읽었는데 이번에는 필요한 것만 읽는 게 아니라 논문을 전체를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논문을 선택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분의 글을 선택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해당 프로젝트 과제에 대해서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나갈 건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권수 정의결사라고 하는 것에 글을 볼 때
이제 한 것 중에서 이제 그 강건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책이 이제 두 권이 나와 있어서 이제 그 책 두 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그래 하면 강건기 선생의 글을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 필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필자를 과연 여러분들의 그 새롭게 쌓을 지식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글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분이 해당 분야의 논문들을 이제 몇 편이나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술연구원에 들어가서 이제 전자저널을 쭉 검색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해당 분원들이 쭉 나오니까 얼마만큼 많이 쓰셨느냐라고 하는 걸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그 지적 내력들이나 그런 그 학적 그 사회활동의 경력들을 쭉 봐서 이분들의 글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분의 이제 그 인터뷰하는 것을 이제 그 검색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송강사라고 하는 승보종찰 송강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제 그 했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그 강건기 선생의 책이 이제 영문판으로 출간됐다라고 하면서 그 영문판 출간의 어떤 그 과정이나 의의나 이런 것도 쭉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강건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진월 스님을 보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진월 앞에는 원효 스님이 있고 원효 스님 다음에 이제 진월 스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서 신라의 원효 대사가 불교 내의 여러 갈래의 흐름과 쟁론을 화합시켜서 회통불교의 초석을 놓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 진월 스님은 그 성과 교가 대립 갈등하는 타락한 고려 불교를 바로잡아서 그러니까 진월 스님이 그 공부를 하게 됐던 배경에서는 선종과 교종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불교계도 이제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제 그 타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이제 그 과제로 삼아서 선종과 교종의 선교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회통불교의 전통을 이제 확립을 했다라고 해서 원효가 초석을 놓았다면 진울이 전통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이 눈여겨볼 그 진월 스님의 주요 사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그 선교가 둘이 아님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교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입으로 말한 것은 교고 조사 스님들이 마음으로 전한 것은 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선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교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교회통의 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요점 그러니까 성과 교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임을 아는 것이 보조국사 진호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선정과 지혜, 그러니까 정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는 각각 선정 따로 지혜 따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선정은 주로 이제 그 선종에서 얘기할 거고요. 선정은 그리고 지혜는 이제 교정에서 얘기했을 텐데 요게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강건기 교수는 가장 이제 주목했던 아까는 이제 전문학자의 글은 그 익명이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강건기라고 하는 실명으로서 이제 평가하신 걸 보면 진월 스님이 갖고 있는 의의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그 진월 스님의 정해쌍수라고 하는 것이 왜 제기되었고 그런 것이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강건기라고 하는 불교학자이면서 철학자분의
그 논문이나 저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제 앞으로 읽을 거는 이제 강 교수의 이제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7년에 그 보조사상이라는 잡지에 실었던 권수정의 결사문의 체계와 사상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중요했던 얘기를 이제 본인이 이제 군문 초록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줄친 부분만 보면 진울 스님은 그 수심, 마음 닦음의 바른 길로서 이제 그 텅 비어 있으면서도 환히 밝은 본래 마음에 대한 결정적인 믿음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해의 기본을 기초해서 이제 선정과 지혜의 닦음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마음에는 이제 텅 비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환히 밝은 상태다라고 해서 이제 수심, 마음 닦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마음이 갖고 있었던 성성, 적적, 그러니까 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밝은 지혜를 얘기하고 적정은 아주 고요한 마음을 얘기하는데, 성성, 적적한 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즉 이타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울이 제시했던 마음 닦음의 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선교는 서로 대립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할 텐데, 이런 것이 이제 그 강건기 교수가 저 글을 보면서 이제 주로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보면서 이분의 이제 머릿말을 보니까 이제 그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의결세를 통해서 이제 타락한 그룹불교를 부처님의 정법 불교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의 과제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그러니까 그 권수 정의결사문이라고 하는 경우는 정의결세의 취지문으로서 청년 진울이 이제 33세에 발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25세 때 이제 그 동학들하고 모임을 결성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제 33세 때 발표한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마음 닦음의 지침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사문이니까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전체 목차상에서는 이 결사문의 그 문장 구조, 그러니까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목차별 이제 내용은 어떤 것이냐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내용을 더불어서 이제 4번에서는 거기에 나타난 사상이 어떤 것이냐 살펴보기로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결사를 하게 된 동기, 결사문을 짓게 된 동기와 그 진행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보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 이제 맺은 말을 보면 이제 그 1, 2는 이제 정리하지 않으시고 이제 3과 4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진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안으로 이제 성과 교가 대립을 하고 밖으로는 이제 정치적 소욕들 속에서 이제 타락한 고려 불교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했고, 그래서 이제 정법, 바른 불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정의 결사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진울은 그 마음 닦음의 가장 바른 길로서 무엇보다도 텅 비어 있으면서 환히 밝은 본래 마음에 대한 아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그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를 이제 그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그 검색을 쭉 해봤는데, 그 임기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보면서 이제 도노점수에 대해서 썼는데, 도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깨달음, 그러니까 아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랜 수행 끝에 이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이제 사람들마다, 중생이 사람들마다
이제 본래부터 그 자신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던 부처의 성품을 깨닫는 순간 이걸 견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불성론이라고 하는 거기도 하고 견성한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부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인데 스스로에게 부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돈은 이제 단번에 깨닫는다는 말인데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그 견성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이다. 심즉불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곧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이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성불한다. 그러니까 그 성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앞으로 도달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신한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은 이제 단박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이제 4번 번호 앞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마음 닦음의 바른 길은 무엇보다도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마음들 속에 이미 텅 비어 있으면서도 본래 밝은 본래의 마음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정적 믿음과 이해의 기초를 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도노를 하는 거죠. 이게 도노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선정과 지혜를 닦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또 이분의 과제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이제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교는 대립하거나 갈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뭐 그 앞에 이제 그 정토와의 정토 연부 그 정토와 그 선의 관계 그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기와 이제 그 마음 닦음과의 관련이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염두에 두기는 하겠지만 이제 요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강건기 선생이 주장한 거에 보면 이제 진울 스님의 그 정회상수라고 하는 것이 그 중국 불교에서 특히 중국 선종 불교에서는 이제 6대 선사로서 이제 해능 스님이 있는데 이분하고 어떤 점이 갖고 다르냐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선종하고 이제 그 고려 선종, 그러니까 한국 선종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제 해능 스님은 그 선이 돈문을 최상기인을 위한 길로 보고 전문은 이제 열등한 근기의 사람들의 수행으로 구분하여서 전문을 이제 폄하하고 게으리하고 있다면 이제 진울 스님은 돈과 점을 함께 아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필요한 사람들의 근기와 현실을 중시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조국사 진울선의 한 특성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국문 요약이라든가 서론, 결론을 생각했을 때 이 학자가 지향하는 바는 어떤 게 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좀 더 이제 잘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강건기 선생이 쓴 것은 이제 정의결사문, 그러니까 책의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서론과 이제 본론과 이제 결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본론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 본론 부분에서는 이제 대중들의 제기한 7가지 질문, 그 당시 이제 그 불교계를 놓고 그 고려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7개의 질문, 거기에 대한 진울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쓱 쓸고 있는데, 이제 한 번씩 보면 이제 가가 이제 지금 정법 시대가 아니고 말법 시대 때, 사회가 이제 굉장히 부정부패하고 혼란한 이런 시대 때에 이게 그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보다 혹시 연불해서 정토에 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이제 그 왕생, 정토 왕생이라고 하는 것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이제 오늘날 수행하는 사람들은 신통의 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가, 이제 무엇인가 이제 갈 길을 잘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완전한 것이라고 하면 왜 수행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마음을 관해서 불도를 이루는 것은 이제 그 상근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네 번째 질문. 그리고 이제 그 교종에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많은 수행에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면십지, 등각, 묘각을 통해서 구경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과연 이제 선정과 지혜, 그 성성적적의 두 문에 의해서 이제 그 단계를 확 넘어서 공부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고요. 또 마음 닦는 수행에 있어서 이제 법을 설화해서 사람들을 제도하는 이태하행이 정말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면 그 선정 공부도 하고 지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도의 힘이 충실치 못해서 정토로 갈 수 없다면, 그러니까 아주 맑은 깨끗한 세상으로 갈 수 없다면, 정토의 반대말이 예토, 더러운 세상이고 정토는 깨끗한 세상이 되는데, 그거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서 물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7개의 질문에 되어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에 이제 진을 스님은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강건기 선생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정리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을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세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사의 공덕으로서 이제 천하가 태평해지고 국가가 안정되고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요 글의 목차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전체 글의 구성에 대해서 본 거고요. 그럼 이제 정의결사, 소모임 운동을 하게 됐던 동기와 가정은 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무릇 원래 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외우고 익히는 사람들은 이제 마땅히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어렵다는 마음을 일으켜서 스스로 지혜를 써서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닦아야만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스스로 부처의 마음을 닦고 또 스스로 부처의 도를 이루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이미 읽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날마다 하는 소행을 보게 되면 이제 부처님 그 법을 빙자해서 나와 남을 이제 꾸미게 되고 구차하게 이제 이양의 길에 서덕이게 되고 이익만 쫓고 다니고 품질의 세상에 공명을 하여서 이제 도덕은 닦지 않고 옷과 밥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끄럽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있죠. 이렇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소모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결사 운동을 해야겠다. 작은 교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모임 운동을 이제 청년 때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제 25살 때 이제 보제사, 개경 보제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담선 법회, 그러니까 세미나 모임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10여인과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공부해보자. 뭐 하냐? 우리가 이제 소모임을 만들어서 습정균해, 뭐라고 했죠?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균등히 평등히 하는 일에 힘쓰자라고 하는 거. 그와 동시에 이제 공부도 하고
그 예배도 보고 예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하거나 예불에 드는 노동 그 대한 비용들은 이제 스스로 노동하고 울력하는 것까지 해서 하자 해서 그 예불하고 경일기와 나아가서 노동하고 울력하는 데까지 이제 각각 제가 맡은 일을 다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답게 아주 패기 있게 이런 질문,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의 그 제자로서 그 부처가 가르친 바대로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우리 고려 불교도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청년 때는 그걸 못했고요. 이제 그 중년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분은 이제 철저하게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습전균예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정리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중국의 선종 스님 중에서 유명한 분이 이제 해능 스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능 스님의 자서전과 같은 게 이제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이제 그 진여의 자성이 그 생각을 일으킴에 비록 육군이 보고 듣고 알더라도 대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자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보게 되면서 그 대상에 물들지 않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선종불교에서는 도노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아주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모든 사람들 스스로 개개인 각자마다 부처가 될 만한 그러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해능 스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파악을 했던 거고요. 그것도 이제 선종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이 선종과 혹시 이제 교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장경을 이제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장경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책 모음집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통현이라고 하는 당나라의 그 화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화엄 경론을 보게 되면서 이제 한 티끌이 대천세계를 머물렀다. 이게 뭐냐면 한 좁쌀 하나, 그러니까 티끌 하나에 우주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한 티끌이 대천세계를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열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이제 그 중세의 마음 속에 갖추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범부들은 이제 그거를 깨닫지만 못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서, 지금 해능 스님의 얘기나 이통현의 그 글에서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선종과 교종이 차이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이제 그 부처가 입으로 말한 것이 교요, 조사가 마음으로 전한 것이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종에서 얘기하는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선적 공부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교종에서 얘기하는 지혜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건 뭘 하기 위해서 하느냐?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나 만물에서는 그 본래 이제 청정한 마음, 불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결국 이제 성과 교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의 결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결실을 같이 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선정하는 사람들은 선정 공부만, 교정하는 사람은 교정 공부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정 공부하고 선정 공부,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이제 그 젊은 진울이 도달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33세 때 이제 정의결세문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10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10년 공부하시면 이제 이렇게 그 진울 스님이 정의결사에 대한 글을 썼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글을 쓸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한 개 더 나아가서 그 대보각선사라고 하는 대종고 스님이라고 하는 중국 스님인데요. 그분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록을 읽다가 선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제 그 반연하여 응하는 곳에도 있지 않고 또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참고하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공부했던 과정들이 이제 그 진월 스님의 공부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공부했던 사람은 주로 이제 그 육조해능 또 이통현의 그 화엄에 대한 공부들 그 임재 그 대종고 스님의 글들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다 그 익혔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공부의 계통 지음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마음 닦음, 그러니까 수심에 대한 글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진월 스님이 썼던 정의결사문의 중심된 생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서두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마음이 원래는 이제 그 깨끗하고 텅 비어 있고 이제 고요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스로 미혹해 가지고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이제 그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중생이고요. 근데 부처는 이제 그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본래 마음이 얼만큼 이제 텅 비어 있고 그런지를 잘 알아서 끝없이 이제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이가 부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미혹함과 깨침을 해서 마치 이제 중생은 중생일 뿐이고 부처는 부처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지만 그렇게 아니고 모두 이제 마음에 달려 있는 거다. 이제 마음이 만드는 거다. 이게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이제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생이 되는 거나 부처님이 되는 것은 이제 본인이 마음을 어떻게 잘 본래의 마음을 잘 확인을 해서 그 마음에 맞춰서 이제 그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이제 서두를 썼다. 그래서 그것을 본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부처가 될 마음을 갖고 있다, 불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고 이해하는 것. 이걸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이냐가 이제 첫 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심의 목표는 이제 부처를 이루어서 이제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자비행을 사는 것인데 이때 이제 그 마음 닦음의 기본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과 알미 확립된 이후에 이제 그 믿음과 알에 대해서 암을 기초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면 본래 마음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환히 밝은 바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성적적. 그러니까 성은 이게 뚜렷한 지혜고 적은 이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 선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본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뚜렷할 때는 뚜렷하고 또 고요할 때는 고요한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제 그 마음이다. 이런 텅 비어 있고 밝은 상태이면서 또 뚜렷하게 지혜를 보일 때 성성할 때도 있고 적정할 때도 있는 이런 것이 마음이다라고 해서 이제 마음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 바탕하고 마음 바탕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수심의 길, 마음 닦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과 알미 헐입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에서 이제 수심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단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이제 강건기 교수는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정과 지혜를 이제 함께 닦는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왜 그 선정과 함께 닦는 강조하고 있는데, 상호나 신통을 걱정하지 말고 모름지기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보고 이제 반조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반조하고 난 다음에 믿음과 알미 참되고 바르고 당과 상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 선정과 지혜의 두 문에 의지해서 마음의 때를 다스리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이제 그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해라고 하는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정해는 거기에 이제 개가 하나 더 붙여서 이제 개정해 이렇게 사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닦는 것은 마음 닦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 닦는 것은 무정과 무작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쭉 그렇게 이게 교정에 설명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성성적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이제 선정에서 공부하는 것인데 이제 진월 스님은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밖으로 계율을 지키면서도 구속되거나 집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안으로 선정을 닦지만 억지로 누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럼으로써 이제 악을 끊 때 끊으면서도 끊임이 없다라고 하는 좀 어렵죠, 그렇죠? 악을 끊 때 끊으면서도 끊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 또 선을 닦 때 닦으면서 또 닦음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선정과 지혜 공부하는, 선정 공부하고 지혜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초저정이나 밤중이나 새벽에 이제 고요히 앉아서 이제 반연을 있는 거예요. 반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대상에 의해서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다 보면 어디에 집착도 생기고 또 거기서 번뇌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 반전이 생기는 걸 잊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초저녁이나 밤중이나 새벽에 이렇게 그 고요한 반전을 잊는다. 그리고 이제 오똑 단정에 앉아서 밖에 현상에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거두어서 안을 비춰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촉촉함, 아주 촉촉한 게 뭐예요?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요하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마음에 그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그런 생각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밝은 지혜로서 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밝은 지혜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혼침, 그러니까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이제 다스리는 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혼침도 산란도 이제 평등히 다스리되 취하고 버린다는 생각도 없어서 마음이 뚜렷해지고 확 트여서 어둡지 않고 생각 없이 알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 공부하고 지혜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을 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성성적적으로 이제 그 혼심과 산란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정해 쌍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의 평화하고 또 밝은 지혜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고요. 이제 왜 이렇게 성성적적해야 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가령 이제 마음이 촉촉하기만 하고 고요하기만 하고 또 거기다 밝은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이제 혼침, 그러니까 정신이 흐려지는 데 머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요하다고 해서 고요하기만 하고 이제 밝은 지혜가 없으면 그건 혼침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밝은 지혜는 있는데 그렇지만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반연에 빠지는 거죠. 이제 집착에 빠지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적하지도 성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다만 반전하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 마음이 막 움직이고 집착에 빠지고 번뇌에 빠지는 것이죠. 또 혼침에 빠지는 것이든지 정신이 아주 흐려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적적하면서 또한 성성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뚜렷할 뿐만 아니라 그 겸하여 적적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제 원천으로 돌아가는 이제 묘한 본성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이제 최악이냐? 성성하지도 않고 적적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굉장히 산란해서 이제 그 바깥 사물을 보고 이제 생각하는 마음들이 계속 이제 생각해서 집착과 번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아주 흐려진 혼침이 함께 하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그 최악의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적적하기만 하고 성성하지 못하면 혼침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성성하기만 하고 적적하지 못하면 이제 그건 열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이런 것이니까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쌍수, 정의 쌍수를 해서 그러니까 선적 공부도 하고 지혜 공부를 해서 이제 이루어진 완성된 삶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번뇌가 다 할 때에는 삶과 죽음, 생사도 끊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진 생멸이 멸하게 되면 고요하면서도 밝은 본래 마음이 환히 드러나서 그러니까 원래 가리워져 있던 그런 마음이 환히 드러나서 그 응용함이 무궁하고 인연이 있는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 되어서 그런 상태 본래 고요하면서도 밝은 본래의 마음이 환히 나타나는 것 그게 이제 정의 쌍수했던 결과죠. 그렇죠? 마음 닦음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해, 그러니까 선정 공부하고 지혜 공부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갖고 있던 이제 그 마음을 가리워져 있던 여러 가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연도 없어지고 혼심도 없어진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원래 마음이 갖고 있는 고요하면서도 밝은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것 이게 정해상수의 그런 결과 완성된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기 교수님의 이런 설명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해상수가 어떤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들어오시긴 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상황들은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료, 그러니까 진울의 이야기, 정해상수를 왜 해야 되느냐, 정해상수가 뭐냐를 설명했던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럴 때 이제 마음 닦음과 이타행과 관련하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원래 마음 그 본인이 갖고 있었던 본래 마음을 찾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타행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서로 돕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이제 그 다른 사람과 도움이 되는 그 이타행위 없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고요함만 탐착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취적지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요. 또 이제 마음 닦음 없이 하는 이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간에서 이제 문자법사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 닦음과 이타행이 이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건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 닦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 정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 마음 닦음의 길에서 그 연부를 위주로 하는 그 정토의 위치는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월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타방 부처 불이나 타방 정토로서의 정토업은 이제 그 수용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미타 부처와 정토를 구하 그 마음 밖에서 아미타 부처와 정토를 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마음 안에서 아미타 부처하고 정토를 구해야지 마음 밖에서 아미타 부처와 정토를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결사물에서도 이제 연불과 정토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타방불, 타방정토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마음 밖에서 구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지만 그 자성미타, 유심정토. 그러니까 이제 마음 안에서 이제 정토를 구하고 아미타 부처를 구하는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마음이 청정한 것이 정토고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연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밖을 향하는 게 아니라 마음 밖을 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원천을 돌아가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울 스님은 정토업을
이제 그 마음 밖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찾는 자성미타, 그러니까 그 아미타 부처라든가 유심, 정토도 마음에 있다,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용을 하고, 연불이라고 하는 것도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인의 하나로서 하게 되면 이제 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 선과 그러니까 정토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과 정토는 일치가 되는 거고 선과 정토는 이론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 선정불이, 선정일치, 선정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토종이나 연불에 대해 정토 신앙이나 연불을 대하는 그 진울 스님의 그 정의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닦음과 이제 섬과 교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진울 스님이 화엄교과 화엄론을 통해서 얻은 확신이 뭐예요? 첫째는 이제 중세의 마음이 다름 아닌 부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실을 확실히 알 때 불태전의 믿음을 얻고 마침내 성불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의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쳐서 성불한다는 이른바 이제 도너 성불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성과 교도 이론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 이제 그 부처의 마음이 선이고 부처의 말씀이 교다라고 하는 성과 교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을 했다. 그렇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이제 깨친 마음의 표현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원천에 돌아가게 하는 기능과 역할을 가진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원천에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과 교를 바른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한 것도 이제 그 진울 스님이 하셨던 그런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근기라고 하는 것은 옆에 이제 설명문에 그 네이버 검색을 해서 나왔는데요.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거기서 이제 위에는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구하고 최상근기 이렇게 최상승선 이렇게 구하기도 했는데, 근기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교법을 듣고 이들 얻을 만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교법을 받아들여서 성취할 분석과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근기는 물건의 근본이 되는 힘인 근과 발동한 힘인 기가 합성된 용어로서 기근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발동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중생을 분리했어요. 분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이제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맨 밑에 보면 자신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닦는 수행들 얘기하고요. 무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라 생멸 변화를 초월하는 것을 이제 무작이라고 설명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몇 가지 그 중요한 얘기를 보면 수신과 근기에 보면 결사문에서 마음 닦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텅 비고 환히 밝은 마음에 대해서 결정적인 믿음과 이해, 그 신해에 의해서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이고, 이런 선을 이제 진으로는 최상승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근기에 따라서 공과 실을 아울러 베푸는 폭넓은 가르침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그 진울은 최상근기에서부터 최하근기 이르기까지 6가지 근기를 나누어서 각각의 이제 그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나눈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불의 사람이 최상근기의 그 사람은 이제 뛰어난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요. 둘째는 이제 그 상근기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상근기는 이제 최상근기하고 상근기로 나눴고요. 셋째는 이제 중근기에 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넷째는 이제 자력과 타력, 안과 박이 서로 돕는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있고요. 다섯째는 이제 감성이 강한 사람 이렇게 그 구분을 했고요.
여섯째는 이제 최하근계 사람들로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들 설명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진을 큰 스님은 이제 수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제 그 선, 그 정, 그 자력, 타력 등에 따라서 다양한 수행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강건기 선생은 설명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진을 스님의 그 정의 쌍수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 진울의 입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학자들을 통해서 예를 들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책 두 권을 쓰신, 그리고 이제 영문 번역판도 내신, 이제 강건기 그 전북대 명예교수님의 그런 전문 논문을 보고 쭉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주제나 분야에서 나름대로 대사회적인 발언권이라든가 거기다 이제 글 쓸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말도 할 수 있고 글도 쓰는데 그 말과 글이 딴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성취를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정말 그 해당 분야에 참고가 될 만한 그 논문이나 저서를 읽고 그분의 글을 이제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이제 옆에 사전 찾아가지고 어휘들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밑줄도 긋고 또 중요한 데는 박스도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나가는 습관. 절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과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씩 그 쌓아서 그 우리가 하나씩 얻어나가고 그 얻어나간 것에 대해서도 이제 또 약간 불안해하고 좀 더 공부를 더 해서 이걸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과정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얻은 그런 지식이나 지혜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 리드할 수 있는, 그래도 이제 그 불안하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2학년 수업인데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 나가면서 그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하나씩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진울 스님의 정해상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왜 진울 스님이 선정과 지혜가 서로 이제 따로따로 하나만 공부할 수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던 그런 글과 그 내용을 봤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런 공부들을 하나씩 하게 되고 이걸 해야지 이제 진울 스님의 제자로서 이제 해심 스님에 대한 글을 또 정리할 수 있지 않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랜 시간 이렇게 그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